70대의 한상수는 서울 강남 일대에 수십 채의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자산가였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고 그 집 거실에는 오늘도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바로 외아들 백성혁과의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35살의 백성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상순의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상순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성혁이 여러 여자들을 소개해 줬지만 결혼까지 언급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김소희라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어머니께서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성혁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지만 상순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상순이 다시 물었을 때 성혁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상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식당?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죠. 성혁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니? 내 할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어. 성혁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중요한 거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상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일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는 거란다. 성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상순 역시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죠. 그날 밤 상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여자라면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상수는 오랜 친구인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여사, 혹시 명동 쪽에 소인의 한식당이라고 알아?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박 여사는 상순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상순아, 그 집 정말 유명하던데? 음식도 맛있고 사장도 엄청 친절하다더라.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상수는 적당히 둘러대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틀 후 오후 6시 명동의 작은 골목에 자리한 소인의 한식당 앞에 평범한 차림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한상순이었죠. 그녀는 평소에 입던 명품 옷 대신 동네 아줌마들이 입을 법한 수수한 옷차림으로 변신해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담하지만 깔끔한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개 남짓한 테이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손님들이 남긴 감사 인사 말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김소희였죠. 상수는 순간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단정하고 예쁜 외모에 무엇보다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혼자 오셨어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소희가 상순을 창가 자리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상순은 일부러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 여기 있고요. 오늘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건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에요. 정말 맛있게 해드릴게요. 소희의 설명을 들으며 상수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고 친근한 말투였거든요. 하지만 상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매운 건 못 먹어.
그리고 짜지 않게 해주고. 아, 밥은 찰밥이 먹고 싶은데? 일부러 까다로운 요구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네, 물론이죠. 된장찌개는 매운맛 빼고 순하게 끓여드릴게요. 찰밥도 준비해드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희는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상수는 가게 안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손님들과 소희가 나누는 대화, 음식을 내오는 모습, 설거지하는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성실하고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희가 음식을 가져오며 환하게 웃었을 때 상수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리 짜? 실제로는 간이 딱 맞았지만 일부러 트집을 잡았죠. 소희는 당황하지 않고 죄송해요. 새로 해드릴게요라며 음식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다시 나온 음식은 이전과 거의 똑같았지만 소희는 이번엔 정말 맛있으실 거예요라며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상수는 속으로 놀라면서도 계속 시험을 이어갔습니다. 물 좀 더 줘. 아, 그리고 휴지도. 아, 젓가락이 좀 미끄러운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바꿔줘. 연달아 요구사항을 내놓았지만 소희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밝음이 가득했고 상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친 상순이 계산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소희는 즉시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할머니는 근처에 혼자 사시는 분으로 매일 저녁 이 시간에 오셔서 간단한 저녁을 드시곤 했습니다. 소희야, 고마워. 오늘도 미역국 있지? 할머니가 물으시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할머니 입맛에 맞게 끓여놨어요. 상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소희가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가식이나 계산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계산해줘. 상순이 말하자 소희가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0원이에요. 상수는 일부러 동전을 잔뜩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소희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동전을 세어가며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상수는 문득 자신이 젊었을 때를 떠올렸어요. 작은 떡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가던 그 시절, 까다로운 손님들 때문에 속상해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상순 쪽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정말 맛있지? 이 아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몰라. 네, 정말 맛있었어요. 상순이 대답하자 할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도 늘 친절하게 해주고 가끔은 도시락도 싸줘. 요즘 이런 아이들 찾기 힘들어. 상순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소희에 대한 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가문의 품격이라는 말이 맴돌고 있었어요. 가게를 나서는 길에 상수는 뒤돌아 소희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소희는 할머니와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상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상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런 아이가 며느리라 뭐가 문제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한 번 본 걸로는 부족해.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그날 밤 상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희의 밝은 미소와 할머니를 대하는 따뜻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시에 오랜 세월 지켜온 자신만의 기준들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혁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소희 씨와 언제 만나보실 건가요? 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성혁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지만 상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소희를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수는 다시 소인의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까다로운 시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 지난 9시가 넘어서 가게에 들어섰죠. 아직 주문 받으시나? 상순이 물어보자 소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오늘 늦으셨네요. 응, 일이 늦게 끝났어. 상수는 일부러 피곤한 척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거의 다 가고 소희가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도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뭘 드실까요? 김치찌개가 아직 남아있고요. 제육볶음도 금방 해드릴 수 있어요. 소희가 메뉴를 추천하자 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특별한 거 없을까?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거.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시면 제가 특별히 만들어 드릴게요. 된장찌개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방식대로 끓여 드릴게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상순이 물어보자 소희의 표정이 잠시 슬퍼졌습니다. 네, 돌아가신 지 3년 됐어요. 이 가게도 어머니가 시작하신 거예요. 상수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계속 시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혼자 다 하는 거야?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보람 있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상수는 소희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재료를 다루는 솜씨, 불 조절하는 방법, 음식을 담는 정성까지 모든 것이 숙련되어 있으면서도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 어머니 특제 된장찌개예요. 소희가 음식을 가져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순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자 정말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진짜로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수는 여전히 까다롭게 굴었어요. 그럭저럭. 그런데 좀 맹맹한데? 소희는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끓여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혹시 아직 음식 주문 받으세요? 남자는 회사원 같아 보였고 매우 피곤해 보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뭐 드실래요? 소희는 상순의 음식을 다시 끓이러 가면서도 새 손님을 반갑게 맞았어요. 두 사람을 동시에 챙기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까다로운 자신과 새로운 손님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게다가 두 손님 모두에게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더 진하게 끓여드렸어요. 이번엔 어떠세요? 소희가 다시 음식을 가져왔을 때 상수는 마음속으로 탐복했습니다. 정말 더 맛있어졌었거든요. 며칠 후 성혁이 어머니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전에는 관심도 없던 명동 근처 이야기를 하거나 한식당에 대한 질문을 슬쩍 던지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머니, 요즘 명동에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성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상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거야. 그래도 평소보다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성혁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상수는 마음이 찔렸어요.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성혁아. 상순이 말을 멈추자 성혁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혹시 소희 씨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성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가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상순이 애매하게 대답하자 성혁은 열심히 소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아요. 어머니께서도 한번 드셔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상수는 성혁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직접 본 소희의 모습들을 떠올렸어요. 정말 성혁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상수는 또다시 소인의 한식당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시험이라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상순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성혁이 서 있었습니다. 성혁아, 왜 여기 있니? 상순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어요. 성혁 역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왜 여기 계세요? 둘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을 때 가게 안에서는 저녁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소희는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었고 홀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성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성혁아,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기엔. 상순이 말을 흐리자 성혁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선 장소를 바꿔서 이야기해요. 성혁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게에서 멀어지면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소희는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밖의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성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소희 가게에 가신 거였어요? 상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혁아, 미안해. 사실은. 하지만 말을 끝내기 전에 성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성혁의 배려 덕분에 상수는 잠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상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단정한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머리도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성혁 역시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상순이 자주 가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의 곳이었죠. 상순과 성혁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소희가 들어왔어요. 소희는 깔끔한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게 했고 머리는 뒤로 곱게 묶었어요. 꾸민 모습도 상순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상순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르신. 혹시 지난번에 저희 가게에 오셨던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상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게에 몇 번 갔었어. 그때는 정체를 숨기고 갔었지. 성혁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로 소희 가게에 가신 거였어요? 그럼 지난번에 가게 앞에서
미안해, 성혁아. 그리고 소희야, 너에게도 미안하다. 상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널 시험했어. 정확히는 며느리 감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야. 소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까다롭게 굴던 손님이 바로 성혁의 어머니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때 일부러 그러신 거였어요? 그래. 음식에 트집 잡고 이것저것 요구한 것도 다 시험이었어. 상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 성혁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 왜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만나보시면 안 되는 거였나요? 성혁아, 나도 처음에는 반대였어.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상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직접 만나보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소희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상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실수한 것도 다 보셨던 거네요. 실수? 내가 언제 실수했니? 상순이 되물었습니다. 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모습만 봤어. 까다로운 손님에게도, 늦은 시간에 온 손님에게도 똑같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봤고,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만약 제가 부족했다면. 아니야. 상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부족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부족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려 했으니까. 성혁이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희야, 괜찮아. 어머니께서 이제 이해해 주신 거야. 상수는 두 사람의 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희야, 나 하나 물어봐도 될까? 상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니? 분명 까다로운 손님이었을 텐데. 소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손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실 테니까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예민해지신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상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소희의 마음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소희야, 내 며느리로서 손색이 없다. 상순이 진심을 담아 말했을 때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성혁과 소희가 궁금한 표정으로 상순을 바라봤습니다. 상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 가게 말이야. 지금 있는 곳이 좀 좁지 않니? 상순이 물어보자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손님이 많이 오시면 자리가 부족해서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더 큰 곳으로 이전하는 건 어떨까? 상순의 제안에 소희가 당황했어요. 그런 여유는 없어요. 지금도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야. 상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강남에 내 건물이 하나 있어. 1층이 식당하기 딱 좋은 구조거든. 그곳을 내게 맡기고 싶어. 소희와 성혁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큰일인데요. 성혁이 말했지만 상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직접 봤어. 그 정도 성실함이면 충분히 운영할 자격이 있어. 상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건물을 맡을 수 있을까요? 왜 안 되겠니?
상순이 반문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분명히 잘할 거야.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다 도와줄 거야. 성혁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소희가 얼마나 기뻐할지. 기뻐하는 건 좋은데 조건이 하나 있어. 상순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가게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해. 그리고 가끔은 특별 메뉴도 만들어줘야 하고. 소희가 울면서 웃었어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정말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상순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이라고 불러.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니까. 그 말을 듣고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하고 외치며 상순에게 안겼습니다. 상순도 소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성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여자가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해야겠네. 상순이 말하자 소희가 놀랐어요. 어머님, 아직 정식으로 프로포즈도 받지 않았는데요. 아, 그러네. 성혁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소희야, 나와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소희는 또다시 눈물을 터뜨렸어요. 네, 정말 기뻐요. 소희의 대답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 후 강남의 새로운 자리에 문을 연 소인의 한식당은 이전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예전의 따뜻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벽면에는 여전히 손님들의 감사 인사말이 가득했고 음식 맛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상수는 약속대로 자주 가게를 찾았어요. 이제는 진상 손님이 아닌 진짜 가족으로서 말이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상순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뭐 드실래요? 소희가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임신 초기여서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상순이 말하자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가게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녁 준비를 하기 전이라 한산했습니다. 상수는 조용한 가게 안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김치찌개 나왔어요. 소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가져왔습니다.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여러 반찬들도 함께 나왔어요. 고마워, 소희야. 상순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역시 내 음식이 최고야. 어머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소희가 상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이런 좋은 곳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상순이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넌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성혁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성혁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왔어요. 성혁아, 어서 와. 소희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줬으니까 같이 먹자. 상순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성혁이 소희에게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상순 옆에 앉았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아기가 아주 건강하대요. 정말? 상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손주가 벌써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있구나.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은 정말 화목해 보였어요. 상수는 문득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소희를 시험하려 했던 그때가 말이죠. 소희야,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상순이 미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잖아요. 상수는 소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또 한 명의 딸이 생겼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상순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행복해서 그래. 우리 소희 덕분에 정말 행복해.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인연이 진짜 가족으로 이어진 따뜻한 오후였습니다.